안녕하세요. 책과 함께 나날이 성장하는 일신 우일신 실험실입니다. 우린 누구나 실패를 두려워하여 실패하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누구도 실패를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완벽하게 실패했는데 실패로 끝나지 않고 놀라운 대반전을 가져온 흥미로운 사례들을 살펴보고 실패를 재인식하는 계기로 삼아 우리의 삶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실패했는데 성공? 완벽한 실패가 가져온 놀라운 대반전 시리즈 첫 번째로 잘 떨어지는 접착제 스토리를 소개합니다. 스카치 테이프, 접착용 셀로판 테이프 등의 사무용품, 의료용품, 방화용품, 자동차 용품 등 산업용부터 일반 소비재까지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 3M은 광산 회사로 출발했습니다. 1902년 미네소타 광산 제조 회사인 미네소타 마이닝 앤 매뉴팩처링 컴퍼니가 설립되었고 2002년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회사 이름인 세 단어의 첫 알파벳 M을 따서 3M으로 회사 이름을 변경하였습니다. 1968년 3M 중앙연구소 수석 화학자로 있던 스펜서 실버는 비행기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초강력 접착제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실수로 우연히 아주 약한 접착력을 가진 재사용이 가능한 저점도 접착제를 개발하였습니다. 접착력이 너무 약해서 조금만 힘을 줘도 금방 떨어져 버렸습니다. 다만 끈적임이 없어 떨어진 자국이 전혀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표면에 살짝 달라붙어 있을 정도의 접착력을 가진 접착제를 스프레이나 게시판 표면에 응용하려는 개발 과정에 5년이나 걸렸지만 아쉽게도 회사 내에서 이 아이디어는 지지를 얻어내지 못하고 완벽하게 실패한 연구 프로젝트로 사장될 지경이었습니다. 실버는 기존에 없던 접착력이 약한 접착제가 어딘가에 쓸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3M 내에서 기술 세미나를 통해 직원들에게 연구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접착력이 약한 접착제는 쓸모가 없고 그저 붙였다가 떨어지는 신기한 접착제로만 생각했습니다. 접착제의 본래 기능은 한 번 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아야 하는데 실버의 접착제는 잘 붙지만 또한 잘 떨어졌기 때문에 접착제로서는 완전 실패작이라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실버는 이에 굴하지 않고 1974년 세미나에서 또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Mr. Persistent, Mr. 끈기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죠. 그때 참석한 화학자인 아트 프라이는 쉽게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고 자국도 남지 않는 접착력 약한 접착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당시 아트 프라이는 교회 성가대로도 활동하고 있었는데 찬송가를 빨리 찾기 위해 종이를 끼워 책갈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찬송가 책을 펼치다 보면 끼워둔 종이가 쉽게 빠져버려 당황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풀로 종이를 붙여 끼워 넣기도 했는데 종이를 떼어내고 싶을 때는 찬송가 페이지도 함께 뜯어져서 곤란을 겪고 있었죠. 아트 프라이는 실버의 접착력이 약한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접착제라면 자신의 찬송가 책에 사용하기 적합할 것이라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실버의 접착제라면 찬송가 책에 쉽게 붙일 수도 있고 뗄 때도 책이 찢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아트 프라이는 회사에 실버의 접착제를 활용하여 책갈피를 만드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3M은 수요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는 거절했습니다. 결국 아트 프라이는 직접 제품을 만들어 보기로 결정하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직원들의 창의성을 독려하기 위한 3M의 정책인 15% 룰, 개인의 프로젝트에 근무 시간의 15%의 시간을 투자하도록 장려하는 방침 덕에 회사 내에서 책갈피 프로젝트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접착제를 바른 종이면을 얇게 깎는 기술과 떼었을 때 책에 손상을 주지 않는 일정한 강도를 찾아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연구에 몰두하였고 마침내 붙였다가도 말끔하게 떼어낼 수 있는 적당한 수준의 접착제가 발라진 종이 조각을 개발했습니다. 1977년 책갈피는 물론이고 메모지로도 활용 가능한 최초의 포스트스틱 노트가 탄생하게 되었고 이후 포스트잇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아트 프라이의 실험실에는 노란색 종이만 있었기 때문에 상징색인 노란색 포스트잇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포스트잇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만 해도 이런 것을 어디에 쓰느냐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이 때문에 초기 시장 판매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프라이는 좌절하지 않고 포스트잇이 얼마나 유용한지 증명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소비자라고 생각한 포춘 선정 500대 기업의 비서들에게 3M사 회장의 비서 이름으로 견본품을 보냈습니다. 포스트잇을 써본 비서들은 포스트잇의 놀라운 기능에 매료되어 서둘러 주문을 하였습니다. 서류에 간단히 붙여 표시하거나 그날 해야 할 일을 적어 책상 머리에 붙여두는 메모지로서 제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1978년에 미국에서 정식으로 제품이 출시되었고 1981년에는 유럽과 캐나다에 공식 출시되었습니다. 이어 포스트잇은 AP통신이 선정한 20세기 10대 히트 상품에도 포함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오늘날에는 매년 500억 개 이상 팔리는 초대박 상품이 된 것이죠. 포스트잇과 포스트잇 노트 그리고 엷은 노란색 모두가 1997년 3M의 상표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상표명이었지만 지금은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메모지를 가리키는 일반적 단어가 되었습니다. 3M의 스카치 테이프와 더불어 사무용품 상표가 보통 명사화된 아주 특별한 사례입니다. 포스트잇은 이렇게 실패한 접착제에서 최고의 사랑을 받는 사무용품으로 거듭났습니다. 포스트잇의 사례에서 무엇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저는 4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실패를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고 많은 어려움과 좌절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시도하고 노력한 과학자들의 놀라운 끈기. 둘째, 과학자 아트 프라이가 직접 겪고 있었던 생활의 불편함을 우리 일반 소비자의 문제로 확대시켜 재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했던 예리한 통찰력과 강한 의지. 셋째, 과학자 스펜서 실버와 아트 프라이의 분야를 넘나드는 협업. 넷째, 과학자 아트 프라이가 포스트잇에 가장 적합한 타겟 소비자로 포춘 500대 기업의 비서들에게 샘플을 보내 포스트잇의 활용도와 시장성을 확인한 타겟 마케팅 전략. 이번 영상 관련하여 첫 번째 교훈에 대해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덧붙입니다. 구글 사무실에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빨리 실패하세요 라는 모토가 당당히 걸려 있습니다. 혁신적인 글로벌 디자인 기업 아이디어에서는 빨리 성공하기 위해 실패를 자주 하라는 공식적인 모토를 사용합니다. 타임워너사의 CEO였던 스티브 로스는 우리 회사에서는 실패하지 않으면 해고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999번의 실패 끝에 전구를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의 경우처럼 우리 인생에는 늘 실패가 동반됩니다. 누구도 실패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실패와 성공은 나란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실패를 나쁜 게 아니라 그저 별일 아닌 당연한 과정으로 여기고 두려워하지 않고 차라리 빨리 실패하고 실패로부터 배워서 빨리 일어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요? 오늘도 수없이 실패하고 배울 우리 모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포스트잇 이외의 또 다른 실패했는데 성공한 사례가 궁금하시죠? 실패했는데 성공, 완벽한 실패가 가져온 놀라운 대반전 시리즈 2번째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